아가 너 왜 이러고 있니? 막 이러시는 거예요. 막 울면서 엄마가 내 쫓았어. 그때 진짜 동네 아줌마가 한 대여섯 번 오셨어요. 막 진짜 무슨 이렇게 애를 하나 둘러싸고 막. 근데 그 아주머님들이 물론 감사하신 분들이지만 안 나오셨어도 버틸 수 있었을 겁니다. 쪽팔린 게 묻는 거지, 그쵸? 자, 이번에는 수소결합 얘기를 좀 해보실게요. 자, 물 분자가 수소결합을 한다. 근데 이 수소결합이 분자 간의 힘들 중에서 미친 듯이 센 힘이야.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물질의 온도가 높아지기 위해서는 분자랑 분자 사이의 결합이 느슨해지고 그 다음에 남는 에너지로 온도를 높이시는 거예요. 그런데 수소결합이 물 분자 사이에 들어오는 수소결합이 워낙에 세라고 하면 수소결합이 저장할 수 있는 에너지가 높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이 열을 공급해준다라고 하더라도 물은 온도가 잘 안 바뀌어요. 그 물이 온도가 잘 안 바뀌는 이유를 화학적으로 얘기를 할 때 비열이 크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서 얘기하는 비열이야라고 하는 건 정의가 이렇게 됩니다. 어떤 물질 1g의 온도를 1도씨 높일 때 필요한 에너지의 양, 요거를 비열이라고 하기 때문에 비열이 크다라는 얘기는 이 물질 1g의 온도를 1도씨 높일 때 필요한 에너지가 많아라는 뜻이 되시는 겁니다. 그게 많아지는 이유는 결합이 강하기 때문에 공급된 열이 결합에 저장이 되고 그리고 또 에너지가 남으면 온도를 높이는 거라서 수소결합이 강하기 때문에 물질의 비열이 커라고 보실 수 있고요. 또 하나 우리가 그런 얘기, 뭐 경험상 아시잖아요. 뭐 병원에 갔을 때 주사를 맞아야 되는데 소독을 하겠다고 간호사분이 알코올을 문지르세요. 그럼 이제 소독용으로 이렇게 문지른 건데 뭔가 그 느낌적인 느낌이 시원하고 싸하고 추운 그 느낌, 그쵸? 그게 뭐냐면 여기 묻었던 에탄올이 증발이 될 때 액체 상태였던 게 기체가 되는 거니까 열을 뺏어갈 거 아니야. 근데 내 체온을 뺏어가니까 시원한 거잖아. 그쵸? 그게 에탄올이 병원에서 에탄올이 묻었을 때 그 시원함과 물이 묻었을 때의 시원함은 약간 차원이 달라요. 그렇지 않아요? 병원에서 에탄올 묻고 시원한 거 조금 많이 차잖아. 그렇지 않아? 그게 똑같이 증발을 한다고 해도 같은 만큼의 열을 뺏어가는 게 아니라는 건데 에탄올은 사실은 분자당 증발량은 에탄올이 작기는 작거든요. 근데 얘는 워낙에 증발이 잘 되는 거예요. 횟수가 많은 거고 같은 분자당 따져보신다고 하면 그때는 물이 증발을 더 크기는 합니다. 근데 물이 에탄올보다 증발을 잘 못하기 때문에 시원한 건 에탄올보다 더 시원하다고 느끼시는 거예요. 그래서 증발열로 따져보신다고 하면 이 증발이라고 하는 게 분자 사이에 작용하는 결합을 끊어야지 그 물 분자가 기체 분자가 되는 거잖아. 근데 그 결합이 세. 그러니까 증발열이 커요. 근데 요렇게만 끝내버리게 되면은 이거는 화학 얘기인 거고 물이 비열이 크고 증발열이 크기 때문에 생물학적으로 갖는 의미를 얘기를 해보시면 체온 유지에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시게 되는 거죠. 오늘 대구가 36도였다는데 그죠? 36도면 옆에 사람 한 사람 있는 거잖아. 그쵸? 근데 여러분들 물론 시원하게 장치를 하고 계시겠지만 아주 극단적으로 그 오늘 같은 그 날씨 대구 36도일 때 여러분이 아주 옷을 얇게 입고 나가 서 계신다고 해도 여러분 체온이 그 공기 온도와 똑같이 36도가 되지는 않을 겁니다. 거기서 36도라고 하는 건 공기 온도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럼 거기에 쪼여진 빛은 더 센 빛이 주어질 거예요. 그래도 여러분들 체온은 36.5도 유지가 될 거란 말이야. 왜냐하면 자기들은 몸이 물통이니까. 맞죠? 물은 온도가 잘 안 바뀌니까. 맞죠? 그리고 아시다시피 그렇게 온도가 올라가면 땀 날 거잖아요. 땀 증발할 때 체온 뺏어갈 거니까.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하면 학생들이 많이 떠오르시는 게 더우면 몸에 땀 나니까. 그죠? 그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거꾸로도 가셔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겨울철 돼가지고 온도가 추워. 밖에 온도가 막 영하 0도 막 이렇잖아요. 그죠? 제가 어렸을 때 한 7살 때 엄마한테 떼쓰다가 이거 너무 선정적인 예시인가? 진짜
팬티만 입고 쫓겨난 적이 있거든요. 엄마한테 문 밖으로 쫓겨난 적이 있어요. 그때 12월이었어요. 우리 엄마가 아동학대를 하신 건 아니고 제가 나갔습니다. 제가 엄마한테 떼쓰다가 막 나갈 거야 이러니까 이제 엄마도 화딱지가 나니까 너 네가 입고 있는 거 다 내가 해놓으니까 벗고 나가 이런 거지. 그걸 제가 벗고 나온 거예요. 정말로 성깔 부린다고 못된 거죠. 근데 차마 속어서 못 벗겠는 거지. 그래서 진짜로 나와버렸어요. 저 살던 집이 아파트가 아니라 단독주택이었거든요. 진짜로 대문 밖에 그러고 나온 거예요. 12월 달에. 근데 이제 나중에 알게 된 건데, 아이씨, 우리 엄마는 마음이 어땠겠어. 그러니까 제가 그 집에, 이제 부모님은 지금 더 살고 계시는데, 한 3, 40년 사신 집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동네 사람이 다 아시는 거예요. 우리 집을. 그래갖고 이제 나는 나갔고 엄마는 화는 나는데 애가 나갔으니까는 뭐라도 하긴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아마 그 동네 아주머니가 다 전화를 하셨던 모양이더라고요. 이상하게 그날따라 동네 아줌마가 자꾸 나한테 왔어. 그래서 그날 내가 밖에 나가 있는데 옆집 아줌마가 오시더니 아가 너 왜 이러고 있니? 막 이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난 내 편이 생긴 거잖아. 막 울면서 엄마가 내 쫓았어! 막 이러고 그러니까 이제 아주머니가 그러면 안 된다고 막 담요 덮어주고 이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아주머님의 담요가 없었더라도 저는 웬만큼 버틸 수 있습니다. 네, 내 몸은 물이란 말이에요. 그쵸? 이제 짠하니까 그때 진짜 동네 아줌마가 한 대여섯 번 오셨어요. 막 진짜 무슨 이렇게 애를 하나 둘러싸고 막 왜 엄마랑 싸웠니? 이거부터 해가지고 막 아줌마가 같이 가줄까? 막 이런데 나중에 생각해보니까 그럴 리가 없어. 밤 9시에 왜 동네 아줌마가 나오겠어요? 겨울에. 다 엄마가 전화한 거지. 근데 그 아주머님들이 물론 감사하신 분들이지만 안 나오셨어도 나는 인간이기 때문에 버틸 수 있었을 겁니다. 쪽팔린 게 묻는 거지, 그쵸? 그러니까 온도가 내려가도 버틸 수 있다고요. 얼어 죽진 않아요, 그쵸? 물론 우리는 추우니까 옷 같은 거 많이 입지만 어느 정도까지는 버틸 수 있어요. 그게 이제 온도가 쉽게 안 바뀌기 때문에. 나 같은 애 낳으면 안 돼. 진짜 우리 어머니가 나한테 또 너 같은 거 하나 낳아가지고 고생 한번 해봐 이러셔갖고 난 그래서 아기를 안 낳을 거야 라고 버티고 있는 중인데 결혼도 안 했는데 무슨